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자녀를 납치해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검거 과정에선 출동 경찰의 기지가 빛을 발했는데 수거책을 유인하기 위해 사비 1,000만 원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신고 정신과 경찰의 유능한 대처, 범죄를 인지한 후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완벽한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청주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현금을 인출합니다. 자신의 딸이 납치됐고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협박 전화를 받은 겁니다. 돈을 건네기로 한 세종시청 인근에 도착한 A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돈을 챙기고 여성이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달려와 여성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현행범 체포된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40대 B씨로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체포 작전은 경찰과 피해자 A씨의 유인책으로 가능했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직장을 급히 나서자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은행에 도착하기 전 경찰이 A씨 차량을 발견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린 겁니다. 당시 A씨는 전화를 끊지 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A씨와 메모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며 현금 수거책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딸이 잡혔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죠. 왜 내가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줄 테니까. 조직원은 A씨 딸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옆에서 예. 여기 옆에서 만듣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주니까 그 방면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딸 방면에 대해서는. 조직원은 A씨에게 인출한 현금 2천만 원의 사진도 요구했는데 출동 경찰은 A씨가 마련한 1,000만 원에 지체 없이 자신의 사비 1,000만 원을 보태 현금 사진을 보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만약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접선을 못하게 된다면 그 검거한 현금 수거책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서 또 현금을 받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1,000만 원을 그냥 보냈었던 거고. 경찰은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북이면의 한우 농가 4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보은에서 발생한 이후 4년 만인데 방역당국은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인근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우 농가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제였습니다. 수의사가 한우를 살피는 과정에서 구강과 유두 부위에서 구제역의 전형적인 증상인 수포, 바꿔 말해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에 구제역 발생 의심 신고를 했고 정밀 검사 결과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의 다른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예찰을 진행했는데 농가 2곳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 한 곳도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모두 57마리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해 보니 26마리가 구제역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염률이 높아 이들 농가가 기르는 한우 45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 일단 해당 가축만 살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확산세가 거세지면 전부 살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농가 같은 경우는 원래 내일까지가 일제 접종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농가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한 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뭐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개체 중에서 항체가 안 나왔던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또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농가 233곳 가축 4만 마리에 대해서는 3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도내 가축 시장은 폐쇄되고 도축장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오는 13일 자정까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세종하고 천안까지 해서 총 6개의 청주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 긴급 추가 백신을 3주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3주 도래한 시점에 추가 백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제역 백신은 현재 소는 6개월마다, 돼지는 수시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백신을 맞았더라도 구제역을 100% 막을 수 없고 더구나 부기면 일대는 워낙 밀집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 살미면과 동량면에 이어 진천군 백곡면의 과수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이 내려져 2,700제곱미터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에선 3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원 1.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값 오름세에 탄력이 붙는 가운데 충북 지역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계속 둔화하며 지난해 8월 이후 9달 만에 최소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주에 0.39%나 급등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종 지역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이 어제 영동군에서 개막했습니다. 4,500여 명의 선수단이 내일까지 사흘간의 열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제 열린 개막식은 이전 그 어느 대회보다 화려한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300대의 드론이 영동 밤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영동을 상징하는 국악과 와인을 표현하고 개막식 무대에서는 화려한 국악 공연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성화가 점화되고 62회째를 맞는 충북도민체전이 개막을 알렸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26개 종목에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는 한편 엘리트 체육 선수들도 자신이 속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섭니다. 육상의 김민지와 서지연, 옥천군청 소프트 테니스 팀 등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충북을 빛냈던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리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선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정말로 페어플레이 하고 서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화합된 분위기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대회를 개최하는 영동군은 선수단은 물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에는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3.1공원과 거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군민운동장 부대 행사장에서는 영동군의 농특산물과 기업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힐링타운에도 와인터널 등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열대 식물원도 있고요. 그런 데서 많이 보고 영동을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영동, 하나 되는 충북이란 슬로건의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내 시군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저발전 지역에 대규모 산단 건립을 위해 7개 시군 충북개발공사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증평 2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31개 기업이 모두 입주를 마쳤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조성한 산단은 아직 없습니다. 증평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민간 투자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산단 용지 부족은 곧바로 기업 유치의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투자 기업들이 가장 적정한 시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산업용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기업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아무래도 좀 저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충북에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산업단지는 총 135개소 9천만 제곱미터. 하지만 청주와 충주, 음성, 진천 등 4개 시군에 도내 산단의 78%가 집중되면서 저발전 지역과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의 87%가 산단에 입주하면서 산단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발전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충청북도와 7개 시군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발전 지역에 오는 2029년까지 대단위 산업단지 9곳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충청북도는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자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의 공장 용지를 공급을 하고요. 또한 저희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비 지원 조례를 좀 상향을 해서 수도권 초집중의 폐해를 줄기차게 지적하면서도 지역 내 불균형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이중적 잣대를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내 한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 상영장에서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됐다는 학부모 민원 제기와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감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은 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사무조사 등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진천군 여성농민회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에 공감하는 사람만 피켓을 들라고 요청했다며 학생을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괴산군과 증평군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지방소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차관은 인구 감소 지역의 단체장들을 만나 정부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피고 청년마을 관계자 등 지역 정착민과 함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낙후도와 지자체 성과 등을 고려해 기금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단양 고수리 일대에선 일주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의 남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사가 전사하거나 실종됐는데요. 국방부가 이 일대를 유해 발굴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1950년 단양군 고수리 431고지에서 벌어진 단양 전투. 국군 8사단은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고수리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북한군은 요충지인 고수리를 향해 맹렬히 돌격했고 국군은 일주일간의 격전을 치렀습니다. 남진 지연이라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군은 이웃 인접한 경북 영주에 풍기로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군 158명이 전사하고 308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1950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낙동강 전선이 일주일간의 전선을 밀리는 그거를 걸기 위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고수리 일대의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육군 37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오는 15일부터 3주 동안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발굴 작전을 펼칩니다. 군 단독적인 판단이 아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정언과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전 탐사를 하였고 현 위치에서 유해가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고수리 일대에서는 아군의 유해 33구, 적군 20구, 전투유품 70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한강에 배수진을 치며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다 장렬히 사나운 이름 모를 전사자들. 70여 년이 흘렀지만 호국 영웅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유해 발굴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오창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증축됐습니다. 기존 고객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주차장 36명과 1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휴게 공간과 사무실이 비좁아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8억 원을 추가 투입해 2층으로 증축하고 쉼터와 교육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증평군이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276억 원을 투입해 증평읍 사공리 일대 10,000제곱미터 부지에 4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게 낮은 임대료에 제공하는 사무 연구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